안녕하세요, 정묘일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해도 혈당 조절이 남들만큼 뚝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탄고지를 하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정말 이 식사를 알게 된 게 감사하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갱년기 분들이나 또는 노년기 분들 또는 당뇨 투병 기간이 길었던 분들은 저탄고지를 해도 이렇게 생각만큼 혈당이 뚝 떨어지지 않고 또 떨어져도 잘 유지가 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 식사가 나에게 안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지 나도 남들만큼 이렇게 혈당이 잘 관리가 될지 이제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노년기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세포의 상태가 좀 더 안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영양소 불균형도 더 심화되어 있을 것 같고 세포 손상도도 더 심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저탄고지를 하되 본인의 현재의 몸 상태가 어떨지 또한 더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저탄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지를 좀 더 차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고지의 차별화가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기 전에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지방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이라 하면 그 시작탄소 외에 모든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는 지방산이고요.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의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탄소에서 그 수소로 완전히 포화되어 있지 않은 불포화 상태로 있는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식품 속의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중성지방이라 하면 이 지방산의 시작탄소가 카르복실기로 산성을 띠고 있는데 그것이 글리서롤과 결합을 함으로써 중성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을 때는 이 산성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성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 포화지방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리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포화지방산 엄청 좋아하죠. 왜냐하면 포화지방산은 어떤 에너지 영양소에 비해서도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 환원도가 제일 높기 때문인 거죠. 환원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성 효율이 좋고, 또한 활성산소 발생으로 인한 세포 손상도도 가장 낮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청정 고급 에너지원인 거죠. 버터, 코코넛 오일, MCT 오일 우리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마구마구 먹죠. 이 미국 정부 식사 가이드나 또는 WHO에서는 전체 칼로리 섭취에서 차지하는 포화지방의 비율을 10% 이내로 가이드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에는 동감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지방산은 너무나 탁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인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 포화지방산은 이 막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해요. 이 자료는 소고기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인데요. 인지질, 즉 세포막을 분석한 거죠. 이 세포막에 차지하는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거의 40%에 달해요. 이거를 보아도 포화지방산은 에너지원이기도 하면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지방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세포막의 주요 구성 지방산이 포화지방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거의 동량으로 존재하는 거가 닭과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이 중성지방, 즉 이 축적된 지방의 지방산 조성을 보면 포화지방산이 세포막에 비해서는 더 높고 닭과 불포화지방산은 훨씬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보면 세포막의 지방산 구성은 뭔가 좀 방향성을 갖고 조절되고 있음을 느꼈고요. 실제 논문을 찾아보니까 세포막의 지방산 비율은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좀 타이트하게 조절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방산의 비율에 따라서 세포막의 유동성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이제 이 포화지방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이 세포막은 완전히 굳어 있겠죠. 반대로 닭가불포화지방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세포막으로서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그냥 오일처럼 상온에서 그냥 액상으로 바닥에 녹아 있겠죠. 그래서 적정한 지방상의 구성 비율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먼저 포화지방산의 녹는 점, 융점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포화지방산 상온에서 고체 형태를 띠는 거고, 불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닭가불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영하예요. 탄소 길이가 높은 건 뭐 영하 50도에서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화지방산이 많이 높을수록 세포막의 유동성은 떨어지고, 닭가불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막의 유동성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이 막의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막에는 호르몬의 수용체, 영양소들의 통로,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통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막의 유동성이 좀 굳어있는 쪽으로 있다 그러면 이 막에 포진되어 있는 단백질들의 구조가 이게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호르몬 수용체로서의 기능, 영양소 통로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신호 전달 체계도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떨어지고, 노폐물 배출도 떨어지면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의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노년기 노인을 상대로 이 막의 유동성을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2008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 제2형 당뇨를 겪고 있고 또는 뇌졸중을 경험한 노인들의 세포 적혈구의 세포막의 유동성을 검사를 해보니 건강한 노인들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뚝 떨어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한 제1형 당뇨 환자들 경우에도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 있었대요. 이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서 포화지방산의 비율은 더 올라가 있었고, 닭가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은 대조군에 비해서 떨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즉, 막 유동성 상태는 건강 상태와 직결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막 유동성이 당뇨의 원인일까? 결과일까? 우리는 흔히 혈당이 올라가면서 당화혈색소가 증가하고, 이 적혈구 막에 포도당이 결합하면서 적혈구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당뇨의 결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저도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또 논문을 찾아보았어요. 한 논문의 결과를 보면 이제 당뇨 환자 대상으로 만들어지지 얼마 되지 않은 좀 싱싱한 적혈구, 즉 혈당에 노출된 기간이 아주 짧아서 당화가 되지 않은 적혈구를 보니 그 적혈구의 막 유동성이 이미 떨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즉,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당뇨 환자들이 이제 세포를 다시 만들 때 이제 체내에 있는 지방산들을 끌어다가 세포막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방산 풀이 포화지방산이 높고 불포화지방산은 좀 떨어지는 쪽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당뇨 환자들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막은 막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호르몬 신호 전달 체계나 대사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즉, 막 유동성 감소는 당뇨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막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슐린의 호르몬 민감도도 좋아질 거고, 세포막을 사이에 둔 포도당의 흡수도 좋아지고, 또 노폐물 배출도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세포가 건강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 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은 올리브유를 3개월간 섭취하고 나서 막의 유동성을 검사해 보았더니 포화지방산 비율은 감소하고 단일 불포화지방산 또는 닭가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올라가서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가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저탄고지해도 혈당 조절이 만족할 만큼 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좀 포화지방 섭취는 좀 자제하시고 불포화지방산을 좀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좀 혈당 조절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개월 이후에는 저탄고지 식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혈당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사 능력이 좀 떨어져 계시니 느린 대사, 저탄고지 식사 가이드를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맵기 어육육은 100에서 한 150g, 복합탄수화물 현미나 잡곡밥 형태로 50g 맵기, 그다음에 익힌 채소는 맵기 2컵, 그다음에 지방을 추가해서 드시되 올리브유 또는 생들기름, 들깨가루 등 오일 형태로 10 내지 15g 정도를 추가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어육류군 중에서 꽁치나 고등어를 구이나 조림 형태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드셔주시면 EPA나 DHA 같은 닭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섭취에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막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오메가3 보충제는 꼭 매일 챙기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오메가3 지방산 형태로 하루에 1g, 더 높은 용량을 드실 경우에는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안내는 해드렸지만 좀 더 철저하게 나는 관리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꼭 기능의학병원 가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식사 가이드랑 영양제 가이드를 따라서 하시면 좀 혈당 조절이 원활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탄고지 해도 혈당 조절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